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전남대병원 의료진이 확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확진자와 보호자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전남대병원과 연관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전남대병원 전공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3일 밤입니다. 이후 지난 주말 동안 동료 의사와 간호사, 환자 등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사흘 만에 전남대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최초로 확진된 전공의와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방역당국이 전남대병원 종사자와 환자 등 5천여 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 중인데 어제까지 3,400여 건이 마무리됐고 오늘 오전 중 나머지 1,5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측은 오늘 하루 광주 동구 학동 본원을 임시 휴진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역 감염자 35명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광주시는 오늘부터 방역 단계는 1단계로 그대로 유지하되 유흥주점과 방문 판매업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와 관련해 모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과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확진자의 일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N차 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또 순천에서는 어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던 기존 확진자가 방문한 한 식당에서 종사자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제 하루에만 전남에서 10명의 지역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사람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난 7월 26일 전남 고흥군의 바닷가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난 7월 6일 회사에 출근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B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미뤄져 온 호남고속철도 나머지 구간이 다음 달에 착공됩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가운데 남은 구간이 올해 말에 착공에 들어간다며 7개 공구로 나눈 이 구간의 3개 공구의 시공사가 지난 13일에 선정됐고 나머지 4개 공구도 다음 주에 선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전체 구간 중 연결이 되지 않은 구간은 나주 고막원부터 목포 임성까지 43.9km로 2023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10년 넘게 표류 중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광주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20살 이상 시민 500명에게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방식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민관 공동개발이 43.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은 38.2%, 민간 주도는 8.6%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지역 주민들의 집회와 홍보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무안지역 군공항 이전 반대 단체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반대 집회를 내일까지 9개 읍면에서 11차례 열리는 연쇄 집회로 진행하고 이후 광주 전투비행장 소음 실태 현장 견학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반대 홍보 활동을 강화하면서 최근 광주시장 직속 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재검토를 권고한 데 대해서는 2021년까지 조건 없이 통합하기로 했던 협약대로 조건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우울증과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에 지원도 미흡한 탓에 전국에서는 올해 들어서 5천 건이 넘는 위기 상담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길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한 기관. 40대 남성 A씨는 직장 생활을 하다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저 발병은 2003년도에 환청이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호전됐다가도 다시 반복되는 증상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을 끊다 보니까는 재발해가지고 더 심하더라고요. 6, 7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니까는 효과가 나타났더라고요. B 씨는 어릴 때 겪은 아픔이 문제가 됐습니다. 학창 시절 또래에게 따돌림을 당한 일이 트라우마가 돼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망상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언제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존재를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들어 전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된 위기 상담 전화는 5,100여 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로 그런 거 치료는 안 받으세요? 그런 거 무섭죠? 사람들이 가봤어야지.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별거 없어요. 그냥 쓰기. 우울증을 비롯한 대부분 정신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의료 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우울증도 경도, 중등도, 심한 상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중증 질환에 우울증이 들어간 게 없어요. 국가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 적절하게 치료하면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감기이지만 가볍게 여겨 내버려 두면 개인은 물론 사회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 창원 지역에서는 농촌은 물론 도시 원도심 학교에서도 학생 수가 줄면서 빈 교실이 늘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마을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평생 교육으로 마을 주민과 함께 학교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창원방송총국 박상현 기자입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감성을 기르고 있는 남해 초등학교. 연극부 동아리인 마금치 단원들이 속속 모여 별별 극장에서 연습에 한창입니다. 나 숙제해야 되는데 손기과 좀 양보해 주실래요? 내 몸만 입은 채였어. 별별 극장은 무대는 물론 대기실까지 갖춘 공연 전용 극장으로 실제 공연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공연을 해보니까 되게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무서웠는데 약간 괜찮았어요,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연기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선 연극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뭘 한다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많이 달라진 거고. 별별 극장의 주인공은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남해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원유정 씨는 일주일에 2번 별별 극장을 찾습니다. 별별 극장이 학교 안 배움터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배움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언니가 아침에 중국밥을 집에 놓고 갔다 아이가. 그래서 내가 뛰어왔지. 너무 아쉬운 게 문화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거였거든요. 별별 극장에서 연극하는데 그게 좀 갈증 같은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던 거죠. 아이들에게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주민들에게는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별별 극장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른바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 씨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이나 해석에 특별한 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에 대한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박 씨는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전주인 A씨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 재판부의 위법과 과실이 있었다며 2017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시와 한국기자협회가 가짜뉴스 배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과 시민 권리 증진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언론이 사회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자유로운 취재 활동의 보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광주시의 취재 서비스 제공을 토대로 정확한 기사 작성과 철저한 팩트 체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광주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114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광주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24.07대 1로 지난 41.85대 1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업계에서는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올해 청약 경쟁률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전남의 벼 재배 면적은 증가했지만 쌀 생산량은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남의 벼 재배 면적은 모두 156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했지만 전체 쌀 생산량은 688톤으로 5%가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긴 장마와 함께 지난 9월 초에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 기온이 떨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잇단 태풍 등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벼 재배 농가를 위해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벼를 직접 재배한 농업인으로 평균 지급 단가는 지난해 수준인 64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제28회 광주 인방울 국악제가 오는 20일에 개막합니다. 2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나흘간 펼쳐지는 인방울 국악제는 빛고울 시민문화회관 등 광주 시내 8곳에서 진행되며 첫날인 20일에는 국창 인방울 예술혼 모시기와 전야제 축하 공연, 판소리 장기자랑 등이 열립니다. 시상 분야는 학생부 판소리와 기악, 무용, 시조, 가야금 병창, 퓨전 국악 등 72개 종목이며 명창부 대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인방울상 트로피가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정율성 음악회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광주문화재단은 2020 정율성 음악축제 정율성 음악회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밤 8시에 유튜브 광주문화재단 TV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광주 출신 실력파 음악인들을 비롯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율성 음악축제 광주 성악 콩쿠르 역대 입상자들이 모여 정율성의 음악을 집중 소개하며 관현악과 실내악,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예년 이맘때보다 추위가 조금 덜한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8도로 평년 기온보다 4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 22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가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되지만 현재는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전 중에 대부분 사라지겠지만 오후에도 미세먼지와 뒤엉켜서 옅은 안개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장성과 화순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와 보성 20도, 순천 21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8도, 강진 21도, 완도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